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05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54일차고요. 부의 추월 차선. 오늘 43페이지예요. 그렇죠? 43페이지에 부자가 되는 공식이 있대요. 볼게요. 부자가 되는 공식은 국토 대장정만큼이나 길고 어렵다. 성공하려면 부를 향한 여정에 집중하고 목적지, 그러니까 사건, 목적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를 향한 여정을 질주하되 중간에 사건, 사고가 있죠. 그거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닌 여정 자체 과정을 위한 도구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건이 아닌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있겠죠. 사건에 멈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식을 풀려면 공식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 지도. 3, 4, 5장이 있는데, 이제 지도는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인도한다. 지도는 여러분의 경제관념과 부와 돈에 대한 신념에 해당된다. 부와 부와 성공과 돈에 대한 나의 믿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관념, 경제관념은 성공과 돈에 관련이 있다. 옛날에는 잘했어. 저도 들어오는 신념은 막 좋았어요. 근데 이걸 돈을 나에게 같이 함께 머물러 있게 하는 의식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신념이 또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경제 관념과 부와 돈에 대한 신념에 대한 것이다. 신념은 깊이, 뿌리 속 깊이 무의식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를 향해 나아갈 길은 다음에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이 된다. 인도, 서행 차선, 추월 차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네. MJ 드마코 씨는 요리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지도는 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에 따라 쓰여질 것이다. 여러분이 탈 차량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의 차량은 오일, 연료, 엔진, 운전대, 유리창, 마력, 그리고 가속 페달로 이루어진 복잡한 존재로 여행 과정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정비해 주어야 한다. 그다음에 차량 정비하고요. 자신이의 차량은 나 자신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길이 있어요. 길은 7장에 또 나와 있는데, 길은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길은 여러분이 여행하는 경제적인 진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업의 길을 여행한다면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기술자가 되거나 프로젝트 매니저, 외과 의사, 배관공 또는 트럭 운전사가 될 수도 있다. 사업의 길을 선택한다면 부동산 투자자,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사장, 인터넷 마케터 혹은 발명가가 될 수도 있다. 자동차 여행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수많은 길 중 하나를 선택해 나아가면 된다. 우리는 뭐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뷰티 앤 웰리스에 관련된 플랫폼 비즈니스. 그렇죠? 속도. 그다음에 이제 8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속도는 여러분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자 능력이다. 속도는 뭐예요? 나는 상상을 했어요. 상상한 거는 벌써 입자화가 돼서 언젠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그 속도는 내가 감정에 멈춰져 있어 갖고 감정을 어제도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야, 감정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새는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서 아, 그래, 저 감정이 올라오는 이거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니까 또 기분이 편안해져서 편안해지는 거야.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감정은 절대 빛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불러오는 거예요. 어둠을 불러오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나도 빛이고 빛인데 세상의 빛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가로막고 있는 거. 그렇죠? 순환이 되지 않도록 막혀버리는 동맥경화 걸리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이 동맥경화 걸려고요. 거기에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내 근원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의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내가
동맥경화 걸릴 정도로 막혀버리고 있다. 그걸 뚫어주는 게 웰스파. 뚫어주는 역할을 웰스파죠. 근데 우리 생각과 감정까지도 뚫어주질 못해요. 그거는 의식 수업에서 뚫어 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속도는 내가 믿음에 대한, 감정은 믿음이 200 이하에 있는 것들을 200 이상도 감정이 있어요. 근데 희망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200 이하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감정. 그건 내가 갖고 있고, 속도를 내는 거는 감정과 함께 하면 속도를 내지 못한다. 감정과 함께 하면은요, 속도는요, 아주 느려요. 아주 커다란 바위돌을 갖다 대고, 거기에 내가 그냥 웃고, 그냥 내가 저 사람 할 때 좋은 척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의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편안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거를 계속 들여다봐요, 내면을. 불편한 거 들여다보고, 그리고 밖에 또 우리는 의식 수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의식 수업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는 즐겁게 하고 누구한테는 감정이 있고 이래버리면 전혀 나는 하나다. 어제 글이었구나. 오늘 아침에 읽었더니 오늘 아침 글인 줄 알았어요. 사랑은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는 게 아니다. 사랑은. 그쵸?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 에너지는 사랑으로, 감정이 없어지면서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랑이 있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사랑이 회복이 돼서 쭉쭉 완전히 퍼져나가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랑이 회복이 내 자체가 사랑인데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의식 수업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감정은 여기서는 좋고 여기서는 나쁘고 아니요. 나쁜 게 평균적으로 쭉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있는데 좋은 척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도가 나의 성공과 돈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내가 상상은 했어. 시크릿을 했어요. 상상을 했어요. 이루어지는 거는 나의 생각이 실행으로 옮기는데 감정이 있으면 실행으로 옮기는데 지장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텅 비고 곧게 뻗은 길 위에 페라리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암만 좋은 차를 타고 페라리, 람보르기니를 탔어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속도가 나지 않죠. 가속 페달을 밟는 것 자체가 나의 믿음, 신념, 무의식에서 나오는 신념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도는 방향을 잃고 차는 멈추고 길은 사방이 막혀버릴 것이다. 감정 때문에 막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부자가 되는 길은 공짜가 아니다. 성공 공식에서 지금 얘기한 거 지도와 차량과 길과 속도 그렇죠? 이 네 가지가 부자가 되는 공식 안에 있는 부분을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부자가 되는 길은 공짜가 아니다 그랬어요. 추월 차선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은 거친 길 위에서 살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들이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희생이 따르며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부를 향한 여정이 쉬웠더라면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위험과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길 곳곳의 요철에 대비해야 한다. 구덩이에 바퀴가 빠지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당신의 성공 스토리가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 추월 차선을 여행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며 소수의 사람만이 그 과정을 견뎌낸다. 어떤 과정들을 희생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내가 경험해야 될 것들이다라는 거죠. 희생은 결핍이 들어가 있어요.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아니요. 세상에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없고 내가 경험해야 될 것들을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자신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소수의 사람만이 이 과정을 견뎌 나온다. 그런데 우리 위드그룹에는 어떻게 해요? 위드그룹에는 의식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내 경험을 통해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요약, 추월 차선의 핵심은 부는 부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공식이더라라는 거죠. 공식이고
과정이 부자를 만든다. 사건은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위험과 희망이 따른다. 위험과 희망이 따라서 그 과정을 견뎌내는 소수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부를 향한 재무지도 세 가지가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어떤 길로 가든 상관이 없다.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면요. 부를 위한 나침반.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알 수 있겠는가?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곳에 도착할 수 없을 뿐더러 원하지 않던 곳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부는 다트판이 아니라 지도를 보고 찾아야 한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우연히 부자가 되지 않았다. 가난해질 때도 우연히 가난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모든 이유는 뭐예요? 부자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가난해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 뭐요? 나의 아까 나와 있죠? 43페이지에 경제관념, 모든 것들이 부와 돈에 대한 신념이 해당된다. 신념은요, 무의식에 있는 것을 신념이라고 봐요. 그죠? 무의식에서 올라와서 선택을 한 거예요. 잠재의식에서. 그게 이제, 어, 그 부분이 우연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하고 거기에서 떠날 사람은 떠나고 같이 함께 할 사람은 계속 과정을, 경험을 통해서 성장, 서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돈을 버는 것도 잃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지도와 여러분이 취한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다. 모든 것들은 나의 결과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지도는 불을 향한 과정을 결정짓는 곳, 뭐예요? 불을 향한 여정에서 사용될 첫 번째 도구다. 여러분이 현재 처한 재정적인 상황은 의도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지도를 따라온 결과물이다. 당신의 인생이 전개되는 방식은 당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것들은 20살 넘으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은 선택권이 좀 잘 없는 경향이 있죠. 부모님에 의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향력이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어른 20살이 넘었을 때는 결정권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택들은 당신의 신념체계에 의거해 이루어졌으며 이분 뭔가를 아시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를 아시는 것 같아요. 신념체계로 만들어져 있죠. 그 신념체계는 당신이 선택한 지도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다. 내가 선택한 지도에 모든 것들은 부모님을 선택한 것조차 모든 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다른 선택을 내려라. 누가 선택을 해요? 내가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왜? 어릴 때 엄마를 어떻게 나를 놔두고 동생을 선택을 하고 내가 부족하단 말이야? 열등감도 있었고 거기에 열등감을 가려지려고 감추려고 했었던 목소리도 크게 하고 힘있게 보이는 척했고 근원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으면 척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게 나중에는 힘이 고갈이 돼버려요. 드러나게 돼 있죠. 그거를 벗어 던지고 이제는 진짜 내가 어떻게 진짜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면에 보고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선택을 내리고 싶다면 신념 체계를 바꿔라. 당신의 신념 체계는 당신이 어떤 지도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 믿음이 어떻게 재무 상태에 영향을 끼칠까? 믿음이 끼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정적인 것을 신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고 있는 건데 부정적으로.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크거든요. 100% 긍정적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선택에 우선한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냐. 선택은 행동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부자들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행동에 반영될 것이다. 어떤 경제학 구가 모든 빛은 해롭습니다 라며 신용카드를 해지하라고 충고한다면 당신은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떤 저자가 오늘 투자한 $50는 40년 후
천만 달러의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을 믿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투자한 50달러가 40년 후에는 천만 달러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몇 배예요, 이게? 라고 말을 믿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믿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은 나의 믿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를 향한 재무지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을 설계하는 일은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재무지도와 대안들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재무지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인도로 가는 지도, 서행 차선으로 가는 지도, 추월 차선으로 가는 지도. 이 세 가지 지도의 이면에는 모두 심리학, 즉 각각의 지도에 따라 행동을 지시하는 신념 체계가 적용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지도가 수학적 부의 공식에 의해 좌우되는 가치관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도를 선택하든지 부에 대한 가치관은 각각의 지도가 지닌 부의 방정식을 따르게 될 것이다. 게다가 각각의 지도는 특정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 각각이 가리키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인도, 가난, 서행차선, 평범한 삶, 추월차선은 부다. 어느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렇죠? 우리는 어떤 재무 지도를 선택하든지 그 지도가 내포하고 있는 목적지인 진정한 본질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평범한 삶으로 또 안내하고요. 가난한 삶으로도 안내를 한다는 거야.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거기는 에너지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내 생각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놓아버림을 하느냐. 저도 벌써 놓아버림을 했다면 감정이 얽매이지가 않겠죠. 아직 놓아버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부럽다, 질투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물어보지도 못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찰자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저것은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몸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몸이 내 몸을 떠올리면서 관찰자 입장에서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웅클거리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마음도 내가 아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조금 더 마음과 몸을 떨어뜨려서 내가 보는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나는 아니다를 한 달 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식이다. 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로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끝나고 나면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말로 하거든요. 진짜 내가 무한한 의식인지를 느끼면서 하고 있는지 진짜 상상을 하면서 하는지 그렇죠? 미안합니다. 왜 미안해요? 내 생각이 잘못된 신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상상하면서 하느냐, 그냥 머리로 그냥 입으로만 덜랄랄랄라 하고 하느냐,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걸 요번에 또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관찰자 입장에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본질이란 여러분을 안내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본질이란 무엇인가? 만약 블랙잭 게임에서 15연승을 거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작위성의 진정한 본질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무작위성이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상황이라면 15연승과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야생 아프리카 사자가 라스베거스 마술쇼 무대에서도 훈련받았다면 사자의 진정한 본질은 침해당한 것이다. 사자는 야성을 유지하고 사냥하고 죽이고 짝짓기를 해야 자연스럽다. 사자는 자연스러운 자신의 본질을 되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종종 마술사들의 머리를 물어뜯어 버리곤 한다. 진정한 본질의 법칙을 거스르려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도는 여러분을 가난과 평범한 삶과 또는 부로 안내하는 진정한 본질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인도를
따라 여행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분명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다른 지도를 손에 쥐고서도 결과적으로 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로 인도하지 않는 지도를 사용해서 부에 도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각각의 지도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핵심 사고방식을 포함한다. 사고방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채에 대한 인식, 빛이 당신을 통제하는가, 당신의 빛을 통제하는가, 빛이 나를 통제하는지, 내가 빛을 통제하는지,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인식,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는가, 시간이 많은가, 적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시간에 대한 인식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인식도 어떤지, 당신의 인생에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로늦게 배우고 공부하고, 책도 너무 재밌고, 예전부터 진작 20살 이전에 그랬다면 아마 서울대학교 갔을 정도로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또 때가 아니었어요. 서울대학하고는 전혀 대학하고는 또 관계가 없었고 그렇게까지 됐었더라면 아마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더 교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하면서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겸손하고 감사하자, 감사하자라는 게 제일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돈에 대한 인식. 당신의, 우리의, 나의 인생에서 돈의 역할은 무엇인가? 돈은 도구인가? 장난감인가? 많은가? 적은가? 또 주요 수입원, 나의 주요 수입원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주요 수입원이 들어오는가? 그렇죠?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순자산을 늘리고 부를 얻었는가? 순자산을 어떻게 얻었는가? 늘리고 부를 얻었는가? 혹은 그런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제 주식을 할 때다. 주식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죠? 주식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해야 된다. 주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볼게요. 부에 대한 인식, 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되고 싶어서 안달 먹다 안달 먹다 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진짜 믿고 있는 나의 신념을 없애면서 나는 엄마한테 버려졌어. 엄마한테 동생 때문에 밀쳐졌어. 라는 생각이 아주 뿌리를 깊게 갖고 있다면 내가 열등감과 나는 버려져야 해. 부자가 됐더라도 버려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됐더라도 혼자 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고 또 뭐 좋은 척해서는 절대 마지막에는 나의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경험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무의식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부가 어떤가, 그죠? 나의 이체, 순수한 상태, 내가 사랑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부는 저절로 일어난다. 근데 그 에고의 감정 때문에 사랑이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부의 방정식이 있어요. 부를 얻기 위한 수학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부의 방정식이 당신의 부에 대한 가치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가? 이거 조용하게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지? 나는 빛이 나를 통제하고 있지 않나? 내가 빛을 통제하고 있나? 이거 조용히 한번 써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목적지가 있는가? 있다면 나의 목적지는 어떤 모습인가? 책임감과 통제력. 당신은 자신의 삶과 재무 계획을 통제하고 있는가? 당신의 삶에서 나의 삶과 재무 계획을 통제할 수 있는가, 내가? 그다음에 삶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가? 아니면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하는가? 아니면 선생님께서는 알아차리게 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내 감정은 어제 끊임없이 무의식은 과거에 아주 오래된 과거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요번에, 이렇게 사장님들이 변하는 걸 보고, 야, 우리 지금 위드그룹에 10년을 넘게 하니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10년 안 돼도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변화가 이러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게 하는 건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알아차리기를 하면 6개월에서 길면 1년 안에 뭔가 상황이 이루어진다. 너무 말씀하시고 강의하는데 편안하죠. 너무 편안한 거예요. 놓아버림을 하니까 순수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어, 전에 안 그랬거든요, 사실. 전에는 좀 안 그랬어요. 바라는 마음 같은 뭔가 에너지가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요새는 너무 순수한 상태.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부러워서 질투해서가 아니라, 아, 너무 좋다. 저 느낌을 나도 가져야지. 나도 같이 함께 갖자.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는 느낌인 거예요. 내 감정이 놓아져 버렸을 때, 그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하고 놓아버리고, 뭔가 마음이 내가 아닌데,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 거를 먼저 챙기고, 내 식구를 먼저 챙기고, 내 거는 뭐예요? 챙긴다는 건 두려움이 깔려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즐겁게 하는 그 마음 순수한 상태로 가자. 순수의식으로 가자라는 거야. 그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지금 순수한 상태의 지금을 살자라는 거죠. 끝까지 볼게요. 지도는 가치관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나의 가치관. 각각의 지도는 부의 방정식이라는 특정 수학적 공식의 영향 아래에 있다. 이 공식은 당신이 얼마나 빠른 기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 공식처럼 물리학이 이 세상을 지배하듯이 각각의 물리학이 세상을 지배한대요. 그렇죠? 물리학, 양자 물리학을 항상 해주세요. 그렇죠? 세상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물리학을 수학의 절대적 규칙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부의 방정식 그리고 부의 확률도 마찬가지다. 부의 가속도는 여러분이 선택한 지도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진화할 뿐만 아니라 재무계획이 가속도를 받느냐 멈추느냐를 결정짓는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각각 고유의 속도와 규칙, 법칙을 지닌 철도 노선을 떠올려 보라. 여러분은 시속 20m까지만 허용되는 노선에도 아니면 시속 200m의 노선에도 올라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20m까지 아니면 200m의 노선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속도와 규칙, 법칙을 지닌 철도를 떠올려 보고 내가 올라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의 재정 상태 상황이 불만족스럽다면 나의 재정 상태가 불만족스럽다면 지도를 바꿈으로써 여러분이 가치관을 바꾸면 된다.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지도가 바뀌는 거죠. 여기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내 가치관이 믿음이 바뀌면 이 지도도 바뀐다. 하지만 우선 각각의 지도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 5장에서 세 가지 지도, 즉 인도 서행 차선, 추월 차선으로 향하는 지도를 각각 심층 분석해서 보도록 하겠다. 심층 분석. 우리는 추월 차선을 탈기 위해서 진정한 내면의 에너지에 무의식의 신념을 바꿔야 된다. 그거 절대 바꾸지 않고 하는 척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또 나는 지금의 경험을 계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추월 차선의 핵심은 변화를 주려면 우선 당신의 신념이 변해야 한다. 신념이 변한 것이냐 하는 척하고 있는 것이냐 천지 차이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면을 자꾸 보고 놓아버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들고 있는 지도가 바로 그 신념을 결정짓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지도가 결정짓는 것이다. 우리 그룹은 의식 수업이 있어서 그거를 행하고 있는 그룹인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지도는 부의 방정식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재정적 목적지를 가리킨다. 즉 인도는 가난, 서행 차선은 평범한 삶, 추월 차선은 부리는 목적지를 향한다. 부리는 목적지. 우리는 추월 차선을 원해요. 그런데 무의식에서는 인도를 향해 가요. 가난을 향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월 차선에 심층 분석 내면의 무의식을 정말 분석하지 않으면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되는 척 놓아버린 척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분은 뭐지? 정말 놓아버림을 관찰자 입장에서 하는구나. 그쵸? 그래서, 너무 좋아요. 먼저 실행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거는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먼저 앞서간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음성 해지 시켜주시고 마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시작.